팀장입니다. 우선 토요일 오전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우선 오늘 이 지금 설명회를 위해서 옆에 계신 이제 이보근 부원장님이랑 저랑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끝까지 설명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이보근 부원장을 보면서 저 또한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학기를 맞이할 학부모님, 학생분들에게도 오늘 이 지금 설명회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이보근 부원장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팀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진짜 이제 토요일 오전 또 이제 굉장히 귀한 시간이실 텐데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119년이라는 또 전통을 자랑하는 진명역을 입학을 이제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를 드려요. 근데 이제 아마도 입학이 결정이 되는 상황부터 고민의 마음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옛날 말로 특히 진명 외고 나는데 영어 너무 어렵다는데 맞아요. 다 맞는 얘기고 영어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마도 다른 이제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많이 들지 않는 학교일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해마다 내신 대비를 할 때도 그렇고 매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제일 좋은 방법일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이 강사의 몫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이 가는 이제 학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고자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어떤 좀 미리 좀 내가 이런 걸 준비해 가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명역으로 이제 그 내신이라던가 이런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일단은 저희 학원 소개를 잠깐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분은 지금 저희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신데 저희 리뉴 학원이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자료가 있는 책상들이 있는데 네, 저쪽 하나 받아보시면 네, 저희 이제 리뉴 학원은 2010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 목동에서 사실 굉장히 자리매김을 한 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진명 요구는 우리 리뉴 학원의 자부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훌륭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은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설립을 하신 이후에 이제 진명용 학생들이 많이 다니면서 올해 또 입결까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이보금 이제 고등부의 부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일단 먼저 방금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던 홍재인 고등부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진명여고는 내신 같은 경우에 인원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레벨별로 나눠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반을 담당하고 저희 재인 팀장님께서 2반을 담당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제 소개 간단하게 하자면 저 맞고요. 저 맞고요. 진명요거를 제가 이제 올해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쭉 하면서 그 전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이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전교 1등도 계속 저희 학생들 중에 배출이 되었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영어 학원이니까 이 영어의 결과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에 100점짜리가 딱 한 명밖에 안 나오는 시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다 저희 학원 학생이라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뭐 22년도에도 전교 1등 배출하고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네, 제가 전교 1등 영어 단독 전교 1등 배출을 했다라고 굉장히 좀 자부심 있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이제 아마 나중에 뭐 브로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네. 잘못 들어오시면 자 그리고 저희 팀장님께서는 일단 아까 2반을 담당하실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헌신적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느끼셨겠지만 1반, 2반을 그냥 무작위로 섞어서 반을 구성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레벨별로 나눠서 구성을 하는데 우리 이제 2반 친구들은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말에도 이제 집에서 또 혼자 이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러내어서 여기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도 그렇고 학생들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결속력 있게 이 아이가 중간에 좀 포기하지 않게끔 굉장히 그런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워낙 시험이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중학교 때의 경험을 가지고만 딱 첫 시험을 치렀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충격에 휩싸이거든요. 그 전에 미리 너무 충격을 심하게 받지 않게끔 아이들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때 그게 시험이 어렵든 아니면은 쉽든 간에 어쨌든 이 아이는 내가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과 다른 성적을 받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낙심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도 단 한 명도 퇴원을 하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 반에서. 그게 왜 그랬냐면 그 한 달 이상이라는 그 과정 동안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그렇게 마음을 단련시켜 주신 거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등급이 나오거나 나의 성적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평가도 관리하고 기말까지 해서 우리 한 학기 종합등급을 만들어 나가자,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반에 가시던 2반에 가시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아이들의 성적을 만들 수 있는 페이스 메이커로 일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원래는 보통은 저희가 설명을 다 뒤에서 보여드리는 결과이지만 먼저 일단은 저희 빛나는 압도적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중학교 때는 아마 100점 못 받으면 사실은 약간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A 등급은 당연한 기본인 거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째 학교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사실 90점대 이상을 받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증명 요구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학교인데, 중간고사 때는 작년 중간고사 때는 웬일인지 생각보다 원래 그 증명 요구 스타일에서 약간은 평이하게 출제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90점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저희 재원생이 한 50% 이상이 다 90점대 이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등급이 다 1등급이냐? 그건 저는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눠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4%까지가 1등급이었기 때문에 정말 1등급 따기가 증명 요구에서는 엄청 하늘 별따기 같은 약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이했던 어떤 난이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종합등급에서 내가 반드시 이 친구를 넘어서 내가 등급을 따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말은 당연하게도 예상을 했듯이 엄청 어렵게 냈겠죠. 그래서 이때 중간고사 1등 컷이 96점 후반대, 기말고사의 1등 컷은 90점 초반대. 그래서 굉장히 한 6, 7점 정도의 이제 등급 1등급 컷이 점수가 엄청 격차가 벌어지는 시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100점을 아마 안 나오겠다라고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바로 시험이 끝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이제 또 우리 김땡땡 학생이 제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 같이 진행한 학생인데요, 혼자 유일하게 100점을 받은 거예요. 날아갈 듯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년도에도 한 친구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사실 굉장히 날개를 달았는데 이 친구가 또 그 몫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중간고사 때는 이 친구가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좋지가 않았겠죠. 왜냐하면 평이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절대 고민에 휩싸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 공부하는 거 다 지켜보지 않았는데 너 무조건 할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 때 하나를 틀려서 너무 평이했으니 변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기말이 있고 수행평가가 있고 종합등급으로 1등급 받는 거 그게 목표야 라고 했는데 100점 받고 정규 단독 정규 1등 따왔거든요. 영어 단독 정규 1등.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90점대 이상 받는 게 학교에서도 큰 인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 중에는 어려웠지만 성적이 향상된 친구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거의 다 2반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30점 이상 상승, 20점 이상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갈 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 경험을 했을 때에는 아직은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입장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수행관리,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바로 오답 분석도 철저하게 하고 이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계속 1대1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말고사의 전략을 짠 다음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잘하면 결국 이걸 합쳐서 종합 등급으로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1에서 5등급까지 책정이 돼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압도적 결과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점수와 그다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등수라던가 뭐 등급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중간고사 때는 대략 한 50명 정도씩이 아니라 50명 정도를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말 때는 거진 2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학원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옮겨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옮겨왔을 때 당연히 아이들 상담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너희가 시험을 대비했을 때 어떤 게 좀 좋았던 점 같고 어떤 게 조금 불리했던 것 같아, 어떤 게 약했던 것 같아 그랬을 때 제가 좀 공통으로 많이 들었던 게 전에 학원에서는요 듣기를 잘 대비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듣기라고 하니까 약간 뜨악하시죠.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대충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문제만 풀린다라던가 그건 어차피 학교에서도 하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왜냐면 또 이제 학교를 섞어서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듣기를 굉장히 철저히 저희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최종 집합 모의 테스트라고 해서 학교의 그런 유형과 아주 흡사하게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인체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시험 당일 아침부터 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새벽까지 막 계속 애들 봐줬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듣기가 거의 똑같이 다 났어요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침부터 눈이 딱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또 이런 아까 단독 정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제 수강호에 써줬냐면 문제를 풀면서 와 이거 틀리면 제 선생님들 진짜 못 쓸 짓이다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이제 아이들 준비를 시키는데 이런 순간순간에 이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또 매해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큰 결과를 내었다 24년도에. 하지만 올해는 더 잘 낼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점수가 중학교 때 점수랑 비교하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 내신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1년 약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정말 무조건 암기를 많이만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약간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학원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 암기를 계속 반복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의 얘기를 이제 빌리자면 반복해서 암기만 했어요. 문제를 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파악이라던가 어떤 그런 정확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암기만 했으니까 달달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거 정도만 맞추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2022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지문의 변형이라던가 아니면 지문을 추가한다라던가 아니면 아예 외부 지문을 낸다라던가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진명용어를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은 외부 지문을 본격적으로 많이 내는 학교는 아니에요.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자 어떻게 보면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조금 공부 덜하고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외부 지문을 지금 본격적으로 내진 않지만 다만 슬슬 조짐이 보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선생님께서 1학기 중간고사 끝났는데 갑자기 기말 때 외부 지문 나올 수도 있어. 갑자기 첫 학기 때부터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갑자기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돼. 왜? 주변 학교들은 다 외부 지문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약간 좀 너무 약간 발을 맞춰가지 않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했지만 결국은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았고 다만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있잖아 요 지문에 나온 거랑 거의 주제만 연계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결국 그거는 외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문을 변형하거나 추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곧 결국은 외부 지문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새롭게 추가된 지문에서 거기 밑줄 친 어휘 여러 개 꽂아놓고 거기다가 어휘 어색한 거 보시고 거기 어색한 게 있거든요. 그럼 해석이 만약에 잘 안 되는 친구는 당연히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문이 변형되거나 추가된 거를 100% 예측하기 힘듭니다. 아마 아무도 못할 거예요. 다만
당연히 내신 때만 딱 와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큰 결과를 낼 수는 없다라는 거는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정규 수업부터 계속 단련된 친구들이 아까 영어 단독 1등이라던가 그런 결과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이라던가 지문이 추가되고 변경되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그거 당연히 미리미리 실력을 쌓아놓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어법 문제도 뭐 예를 들어 개념을 물어본다라던가 아니면 그 개념에 관련된 어떤 관련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문제를 객관식으로 그냥 하나씩 고른다라던가 이렇게 보통 숙제가 많이 있다면 이제 모두 고르기 저희 이제 진명용의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문제가 3개 나왔니? 7개 나왔니? 심지어는요 23년도에는 11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평균 40점대.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최하의 평균 점수가 나왔어요. 너무 하셨어요. 네, 선생님들께서 너무 심하게. 왜냐하면 공부를 다 하는 입장에서도요. 사실 개수라고 하면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만 판단 미스가 나왔어도 개수에서 그냥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 몇 문항을 내니까 근데 아까 왜 중간고사 좀 평이했다 했잖아요. 근데 딱 3개 냈어요. 그래서 평이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기말 때는 7, 8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배점은 또 높게 냈죠, 당연히. 네,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학교 선생님들이 의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모두 고르시 오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물론 범위에 대한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범위에 대한 거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어법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밑줄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밑줄을 안 주거나 밑줄을 문장 단위로 주거나 그렇게 해서 모두 고르고 아니면 개수를 고르거나 아니면 짝을 지은 것을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는 고쳐 쓰시오까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신 때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그 내신의 범위를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이런 것들의 실력을 그때 쌓을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난도의 이것 또한 진명의 굉장히 시그니처예요. 특히나 제가 최근 이제 23년도, 24년도부터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선생님들이 이제 완전히 작정하셨구나. 어휘를 그냥 일반 수능 어휘에서 벗어나서 인증시험에서 나올 법한 토플이라든지 이런 테스트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를 변형단어로 싹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러면 밑줄을 막 여러 개 쳐놓고 다음 중 문맥상 어휘가 어색한 것의 개수를 고르셔도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단어가 있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가 맞거나 틀리거나 그럼 거기서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왜 냈지? 약간 그런. 그래서 고난도 어휘, 텍스트 정도가 쓰는 어휘를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이유가 저희 진명한테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서는 당연히 이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당연히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파생어까지 진명용은 파생어도 굉장히 잘 냅니다. 지문에서는 형용사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서술형에다가 예를 들어 주제라던가 제목이라던가 빈칸을 채우기 때문에 서술형을 냈는데 그 아이의 명사코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이 단어에 유의어를 갖다가 쓰는데 그 유의어에 명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휘의 스펙트럼 넓히지 않으면 우리 진명에서는 내가 진짜 1등 따내겠다? 그 욕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법 통합형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거를 내가 다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모든 통합형 문법에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평상시 어휘를 공부할 때도 그냥 이제 단어책에 보면 표제어라고 하죠. 그 단어 대표 단어만 외웠다가는 큰일 난다. 옆에 있는 유반이어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파생어, 명사 형태, 뭐 형용사 형태, 부사 형태 다 공부해야만 진명용어에서 안정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그래도 영어를 내신 레벨까지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외부 지문 말고도 당연히 그 독해에 대한 요약을 가지고 서술형에다가 빈칸을 채웁니다. 근데 이제 보기를 보통 많이 줘요. 진명용어는. 다만 빈칸이 3개면 보기는 한 3배 정도를 주죠. 그리고 알만한 단어도 있지만 모를만한 단어도 섞어서 냅니다. 그래서 진짜 어휘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듣기 속도. 자, 우리 진명용어 진짜 또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듣기가 25% 차지합니다. 100점 만점에 25점이에요. 지금 여기 옆에서 지금 그 설명이 진행하고 있는데 한가람보 같은 경우에도 듣기가 한 번 나와요. 한 학기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다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까 이거 왜 내지? 약간 다른 문제 내기 힘들어서 듣기 문제는 약간 요럴 정도. 근데
진명여고는요 듣기 문제도 일단 범위도 너무 방대하고요.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들 좀 존경스러워요. 문제 되게 열심히 만드세요. 와 이렇게까지 생각해냈다고? 저도 막 엄청 예측을 하고 내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측한 것도 있지만 예측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와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다. 열심히 내세요 문제를. 그래서 듣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듣기 속도도 약간 일부러 좀 빠르게 낼 때도 있고요. 그거에 당황해서 애들이 바로 처음부터 읽어부터 당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딕테이션. 정말 이거는 저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딕테이션 무조건 드립니다. 놀라셨죠? 딕테이션을 서술형으로 이제 1번에 딕테이션 되는데 그 안에는 2개 또는 3개를 소문제로 돼요. 정말 그냥 딕테이션이에요. 근데 한 단어 딕테이션일까요? 아니죠. 구나 절을 냅니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의 개수가 그 전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났다. 근데 여기 이제 150개는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외국권 친구들은 특히 그렇고요. 또 이제 강서고가 조금 이제 지문의 범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진명이 저희 학원에서는 강서고 다음에 진명이 아주 많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심지어 진명여고 2학년보다 1학년 범위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진명여고 2학년도 하고 올해 3학년도 하거든요. 근데 그 대략 몇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한 60개 정도.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여기 써있지만 모의고사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랑 부교재 독해 이런 것들을 독해 위주로 합치면 60개 정도가 최대치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60개 좀 가능이 아마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신 기간 동안 짧게는 4, 5주, 길게는 6주 동안 60개 정도의 지문을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절대 쉽지는 않은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때는 내가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왔지만 일단 고등학교 때는 워낙 이제 그 유형 자체도 다르고 학교별로 특색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일단 인지하신 다음에 이런 변화에 여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에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올해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까지는 이제 4%니까 지금 저희 진명 아이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460명대가 되거든요. 그럼 한 14등까지가 1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50등 때까지가 이제 2등급 그 정도까지만 2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아이들부터는 고교 학점제 5등급 이제 내신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등급, 2등급 누적된 11%인데 10%까지가 이제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싸 이렇게 생각할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나 이 정도면 나 1등급 받겠다. 그러나 변별력은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등급, 무조건 1등급 안 돼도 2등급까지는 왜냐하면 이 2등급 선이요 사실은 3, 4등급 사이 이 정도랑 매칭이 되는 지금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만약에 9, 1, 2, 3을 한 2점 몇 등급? 크게 이제 좋은 대학을 바라볼 수는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등급, 최대한 좋은 등급 받으려고 당연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 입학사정관이 알아보려면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특성을 보고 이게 어떤 학교구나. 그리고 1등급이고 2등급이긴 하지만 알아보려면 1점 몇이구나, 2점 몇이구나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나 2등급 안 착했어. 33%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보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에 쌓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일단 등급 자체는 이렇게 5등급으로 이제 변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수시의 변별력이 떨어지려나? 그러면 정식적으로 어떻게 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쉽게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얼마 전에 뉴스 기사로 뜬 게 이제 서울대에서 정시에서 수능 100분위를 반영하면서 복과 비중을 20에서 40% 높이겠다. 이 말은 뜻은 뭐냐면 내신 관리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교육 제도라는 것이 자꾸 뭔가 변동도 있고 어디에다 맞추라는 거야. 저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자꾸 바뀌고 제가 수능 200점대, 400점대를 다 경험한 세대예요. 그때 막 굉장히 웅성웅성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200점이면 400점이면 내가 잘 보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흔들림 없이 그냥 잘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내신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버텨서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 당연히 평상시 공부는 수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마리 토끼 일단 끝까지 가져갈 때까지 가져가신 다음에 나중에 2학년 2학기라던가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 나는 정시야 하고 수시를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버리면 정신도 버리게 됩니다. 놀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직 나한테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1학년인데 저 정시할래요. 이러고 강서구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밀거든요. 정시로. 하지만 진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자기 혼자 판단으로 아 나는 이번 시험 좀 못 봤으니까 정시를 할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 더더군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잡고 가셔야 되고요. 절대 아이 혼자 판단하게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부모님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언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조언 받고 컨설팅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앞에 5등급 때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아 내가 평상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나의 최선을 다한 나의 최고의 성적을 나는 받아내겠어. 그냥 이 마인드만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네. 네, 그래서 자 고등학교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나는 1등급 어떻게 받아낼까? 네, 비결이 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아이들 중에 제일 칭찬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칭찬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정말 성실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지금 잠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따라오는 친구들 저 정말 칭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왜? 그 친구들이 다 결과 다 가져가거든요. 위의 결과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교도 매한가지거든요. 고등 영어는 일단 어휘 무조건 중요해요. 이 어휘 자 공부 많이 해두면 수능에도 당연히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신 공부 시킬 때도요. 수능에 계속 연계돼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신도 대비를 시키거든요. 무조건 다이어, 반이어, 유이어 그리고 저희 파생어까지. 그래서 저희도 정규 수업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 신경 써서 공부하고 수업에서도 계속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고등 문법 스타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문법, 이 용법 혹은 용어 이런 부분들도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가물 풀면 매우 위험하다. 아 이거 자,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이제 고1 때까지도 가물을 푸는 친구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난도의 문제가 나올 때 여기 꺾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게 바로 여기랑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은 반드시 통합형 그 쉬운 말로 수능어법, 실전어법식으로 반드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문법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영문법은 개념 확실하게 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영문법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서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실전어법, 수능어법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문독해를 통해서 자, 이건 뭐냐면 해석이 정말 중요하겠죠. 왜? 어차피 지문을 가지고 내가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암기만 한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뭔지 몰라 나중에. 문제 다 틀립니다. 암기를 했는데. 엄청 내가 밤새워 암기를 했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지문을 딱 보고 이 구조 나 이해했어? 구문 이해했니? 그래서 구문 독해가 잘 돼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정확한 해석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합니다. 증명해서 내용일치, 불일치일수 무조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 능력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일치, 불일치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라도 반드시 길러야 되는 그런 능력이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어떤 학원들은 라이팅, 에세이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토플용으로 독해를 막 하고 그런 것들 좀 많은 경험들을 이제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1을 딱 들어서기 때부터는 그 전부터 예비 고1부터는 그냥 무조건 고3 수능에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아마 정규반을 또 잘 수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저희도 설명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규반이 저희가 레벨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럼 밑에 반인데 고3 수능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내 수준이 지금은 거기기 때문에 일단 고1, 고2 수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실력 쌓을 거잖아요. 쌓고 저희는 정기고사라던가 이런 어떤 성취도를 부여해서 반을 승반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3 제일 높은 반, 나 그게 목표야 이렇게 하고 공부하라는 이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 아직 고3은 아직 수준 아닌데 당연히 만들어야죠. 우리의 몫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다양하고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핵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이제 방법을 좀 익히면서 수능, 어떤 고3 수능 스타일까지는 우리가 마스터 좀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정기고사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저희는 매번 승반을 시키고자 이제 아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시험 보고 잘 못 풀면 반 떨어지나요?
아니 반을 떨어뜨리라는 목적은 아니야. 너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응원해 주려고 승만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맘 놓고 졸면서 문제 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요 5번은 진짜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에 막 힘 받아서 제가 경험했던 친구가 가장 거의 아랫반에서 바로 윗반 거기서부터 S 플러스까지 높은 반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진짜 의지만 있고 내가 욕심이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이거 진짜 분명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 내신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고요. 향상되는 친구들. 그래서 고등 영어 1등급 받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고등 영어 1등급 비결을 방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리뉴 영어원에서 진명용 아이들이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왜 선택을 하는 걸까 우리 아이들이?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정규반의 기준으로 정규반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 부분은 내신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반은요 레벨별로 정규반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월급반 저희가 일단 기본은 주 2회거든요. 월급반 시간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목반으로 7개 레벨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 입학고사를 보고 지금 현재 내 수준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효율적인 학습을 하러 그 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그 다음에 수능 평상시 정시 이제 수능 대비해야 되고요. 당연히 내신에서는 변형이라든가 또 외부 질문 어쨌든 수능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때만 바짝 공부해도 사실은 큰 결과를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규 수업에서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 반의 레벨별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기로 사실 우리 리뉴 어학원들이 유명하고요. 원장님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의력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밑에 그 3.5라든지 이 반에서 S 플러스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탁월한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일단 시간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월 문법 특강은 끝났고요. 지금 2월 문법 특강 한창 이제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제 월급반에 가장 높은 고등 심화반 문법 특강을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얘가 포인트야. 고등어법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수업을 들었던 친구와 듣지 않은 친구는 내신에서 발휘하는 실력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나 문법 특강 수강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일단 정규라도 빨리 들어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1 예비 고1은 특권이 있어요. 그래도 여름방학에 한 번 더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원장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원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1월에는 원장님이 다 하셨고요. 2월에는 제가 월급만 하고 원장님 화목반에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가 뭐 문법 특강을 못 들었어? 그래도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보다는 일단은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정규 수업을 듣든 열심히 준비하고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 열리면 나 문법이 이제 취약한 아이라면 한번 들어야 되겠다. 요 정도만 갖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이제 내신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개반 운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 저랑 그리고 일단 홍재인 팀장님께서 월급 화목 기준으로 총 이제 1반, 2반이 있기 때문에 총 4개반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반에서는 1반에 맞는 수업과 클리닉, 자료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에 맞춰서 준비를 다 시키고요. 2반에서는 마찬가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저희가 제작을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반에서는 당연히 1등급 여러 명 배출하고요. 100점도 나오고요. 전교 1등 나오는 거고요. 2반에서는 20점 상승, 30점 상승 그러면서 2반에서 잘하는 친구 1반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2반에서 1반으로 왔던 저희는 친구 중에 10점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탄력 받은 거죠. 탄력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수 90점대 이상 찍고 2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결국 이렇게 레벨별로 세분화시켜서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다 보니까 훨씬 우리 아이들 진짜 도움 많이 받겠구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학생 입장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모두 여자 선생님이라는 게 얼핏 보면 지금 다 다행히도 아버님이 한 분도 안 오셔서 다행이긴 한데 훨씬 여자 선생님들이 꼼꼼하십니다. 아무리 남자 선생님들 중에요. 이 남자 선생님 진짜 꼼꼼해요 해도요.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 저희 철칙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만 뽑아요. 왜냐면 호되게 당하셨거든요. 진짜 꼼꼼해 보이시고요. 엄청 자기 어필 하실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시켜봤더니 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우리 다 여자니까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건데 정말 그래서 꼼꼼한 자료와 세심한 관리 그리고 저희가 정말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만약에 많이 부족해 그리고 이제 평일에 수업을 하는데 제시 관리도 엄청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제시가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 이 아이는요 손놓게 되거든요. 쌓이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쌓이지 않게끔. 그래서 1대1로 데려와서 상담도 하고 또 이게 어려웠어? 피드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시 주말에 만약에 오면 저희 주말에 나오거든요. 보통은 나와가지고 아이가 일단 통과를 했는데 너 이거 근데 이거 통과했지만 이거 틀렸잖아. 이거 뭐야?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내가 조금 요만큼이 부족해도 그걸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 선생님을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꼼꼼한 어떤 관리, 그다음에 꼼꼼한 자료 준비 이런 것들 저희가 내신에서 발휘를 하고 있다, 실력 발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직법 모의 테스트라던가, 그다음 중간중간 클리닉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출제 경영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즉 진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작했을 적중률 당연히 높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왔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 정말 신경 쓰고 고민하고요. 그래서 내신 때 저희가 살이 쭉쭉 빠집니다. 고민도 하고 계속 신체적으로도 계속 이게 업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8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한 학기 종합 등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 학기라는 건 뭐냐면 중간고사, 지필고사, 기말 지필고사, 수행평가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총 다시 나열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등수를. 그러면 중간고사 지필이 30% 넘어고요. 기말이 30%, 그다음 수행이 40%. 기존의 이 퍼센티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수행이 40%잖아요. 그러면 수행에서 1점이라도 깎이면 결국 지필 3등에 틀린 거랑 매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여학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지만 남학교는 어떤 줄 아세요? 지필 잘 봐놓고 수행 관리 안 해가지고 등급이 확 뒤집히는 경우를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양정고도 했었거든요. 양정고 애들 그렇게 심하거든요. 근데 진명은 그래도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잘 챙기고요. 꼼꼼한 편이기 때문에 막 엄청 많이 뒤집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씩 깎이거나 그러면 이 분명히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였거든요. 지필만 봤을 때는. 얘 때문에 2등급에 1등 이로 들어갑니다. 2등급에 1등. 1등이 무슨 소용이에요? 2등급 1등. 네, 그래서 수행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말씀드렸죠. 시험 직후 오답 분석 꼼꼼하게 합니다. 어휘도 다 체킹해줘요. 얘들 이거 어휘 이렇게 변형된 거잖아. 이런 어휘 선생님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런 거 다 오답 분석해주고요. 그래서 1대1을 다시 한번 그래 너 요거 틀렸으니까 요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일단 한 다음에 중간과 기말 사이에 수행이 있거든요. 수행 관리해주고요. 그 다음 기말까지 가서 중학생을 이쁘게 등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적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행 뭐 나와요? 보통 1학년 때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1학기 때는 중학교 때는 팝송을 빈칸을 들고 약간 성의는 없어요. 수행이 약간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 10개 정도 뚫어놓고 그거 다 채워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암기시키겠죠. 빈칸 다 뚫어가지고 마치 내신 시험처럼 저 그렇게 합니다. 이반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틀렸지? 하나가 틀리면 안 되는 거 계속 가게 시키고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행평가를 또 했었냐면 2학기 때인가 그때는 이제 신문기사 작성하기 라이팅이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본인이 주제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딱 정한 다음에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 학교에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요거 무조건 들어가게 쓰세요. 이거에서 뭐 하나라도 만약에 안 들어가면 그때 감점. 근데 문법적인 거는 만약에 좀 틀려도 그건 감점 크게 하진 않아요. 라이팅에서. 아이의 그러니까 성의를 보겠다는 것 같아요. 성의와 그다음에 정확성, 꼼꼼하게 해서 이걸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아이들한테 보내게 해가지고 그래도 문법 웬만하면 너무 많이 틀리면 왠지 안 갖고 싶어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교정해주고요. 근데 이거 내용이 조금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이렇게 조금 이 내용을 이걸 바꾸면 어떨까?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행평가까지 관리를 잘한 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웬만한 미스 없이 지필 잘 보고 종합등급 받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교 1등, 뭐 영어 전교 1등, 그다음 전 과목 1등.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올해 저희 아이들 예비가 아니라 고3 이제 졸업반 친구들 중에 혹시 들으셨나요? 의대 한 명 있거든요. 현역 중에 저희 아이 성균관대 의대 전교 1등 했다 지금 이과 전교 1등 매년 1학년 때 1등 그런 아이가 이제 의대를 가더라고요. 엄청 제가 고생을 봤었기 때문에 너무 저 기뻤고 정말 저희도 영광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 예비 고3이죠. 전과목이 1등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죠. C 학생이고요. 아까 의대 붙은 학생은 Y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고에 올라간 학생 중에 지금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더 만들어가는 친구예요. 전교 2등이에요. 전교 2등. 1등 안 될 거예요. 전과목 1등. 그래서 전교 2등이 서울대 가고 싶어 하는 친구예요. 서울대 경북.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진짜 영혼을 갈아서 열심히 준비를 시키는 거고 그에 이제 상응하게 전교 1등이라던가 1등급도 이게 지금 뭐 그냥 저희 1학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1, 2학년 합치면 10명 훨씬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올해 또 고3까지 할 거기 때문에 합치면 훨씬 더 많은 1등을 배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자, 찾아보세요. 다른 학원들 찾아보세요. 고3을 학교별로 내신 위주로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진명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지금 사실은 그냥 저희도 작년에 처음 진명 고3 해줬어요. 왜냐면 고3은 웬만한 학원들에서요. 내신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열지를 않거든요. 그냥 수능 수업 공부시키다가 자료 줘요. 아니면 여러 학교 그냥 합쳐가지고 내신 만약에 조금 가려고 싶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같이 공부시켰던 아이가 선생님 저 고3 잠깐 막연한데 내신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믿을 데가 선생님밖에 없더라고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할 수 없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1, 2학년만으로 진짜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 쓰러질 것 같다. 솔직히 제 욕심이었죠. 그래서 그래 일단 그러면 우리 학원을 열을 수 있는데 내가 한번 내가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볼게. 근데 이제 원장님 되게 진명적으로 좋아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부심이라고. 그러니까 열어주자. 안 그래도 여기 이제 상담실로도 문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명여고 아이들이 끝까지 수시를 또 책임지 그 관리를 해야 될 친구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해소시키고자 작년에 처음 열었거든요.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다른 데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3으로 올려는 이번 올해 이제 올린 친구들 중에도 아쉬움을 토로하죠. 선생님 고3을 왜 안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좀 고민해볼게. 이렇게 이제 한번 올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고1, 2 다 해주는데 고3을 안 해주는 건 좀 아니지.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그래 고3 이번에 고3 하자. 저 원래 작년에 다른 선생님한테 시켰고요. 올해는 제가 직접 저랑 홍진 팀장님이 합심해서 저희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저희가 똘똘 뭉쳐가지고 고민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고3도 올해 그렇게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믿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끝까지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실 거 없이 고3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들이 왜 리니 어학원을 선택하고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레벨별이기 때문에요. S 플러스가 가장 높은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학고사로 일단 레벨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S 플러스랑 그 다음에 이제 S 반 같은 경우에는 고3 5고 수준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이 A반은 고2, 3 정도로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2.5A와 3A는 고2, 그 다음에 4A랑 4B는 일단은 고1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벨별로 정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 월금 월화 수업이 같고 목금 수업이 같기 때문에 월목 화금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주 2회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규 때에는 보통 3시간 정도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이 2타임입니다. 2타임이라는 건 2시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유형독해는 하나 하고 그다음 영문법 무조건 고1은 영문 개념 계속 반복해서 일단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문법 진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 목금에는 수능 고임사는 한 세트씩 실전처럼 풀고요. 과제를 해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전 어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기출도 실려 있고요. 고등 여기 목동권에 이제 고등학교에 그 다음에 수능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연습했다 이걸 섞어서 자체 교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 자체 교재. 그리고 위에는 외부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한 타임씩은 뭐냐 클리닉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요일에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영문법에 대한 복습 테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시험을 보고 있고요. 물론 반별로 여기에 플러스 추가해서 클리닉을 조금 더 몇 가지 가지수를 늘려서 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독해 더 풀리고 있어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으로 가장 난이도 높고 소재가 굉장히 좋은 것들로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이제 밑에다 정리하는 것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목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자 서술형, 고등서술형, 중등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연습 굉장히 이제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자체 제작 교재로 하고 있고요. 단어 시험 마찬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2월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등 심화, 고등 선행, 고등 기본으로 일반고 이렇게 3개의 레벨로 진행을 하고요. 심화는 보통 원장님께서, 선행도 원장님께서, 기본은 고등 강사분께서 하시는데요. 이제 2월에는 제가 이제 월급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8회에 걸쳐서 정말 영어법의 중요한 8단원 8개의 어떤 챕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기출 그 안에도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고 다 자체 교재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미리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훈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레벨별로 현재는 진행이 되고 1월달에 진행이 됐고 2월에는 이렇게 2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종합적으로 결국 예비고일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기준으로 3개월이 이미 안 됐네요. 2월 중순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상위반 아까 말씀드렸던 고3 수준의 상위반까지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고3 과정까지 선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외부 변형 수능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등 내신의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내신에 나오는 문법, 어법, 어휘, 서술형 대비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리닉을 준비한다라든가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꼼꼼한 암기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내 실력 검토하고 유반이어까지 파생어까지 포함된 단어 시험으로 어휘력 넓혀 나가자. 그 다음에 서술형 연습하고 문제 풀고 문법 특강 수강한 다음에 정말 내가 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고1 시작하자. 예비고일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조금만 힘내서 버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혹시 만약에 영어를 아직도 다른 학원이든 어느 학원이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하신 거 영어 내신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증명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듣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듣기. 네 찍으세요. 보통의 다른 고등학교들은요 교과서, 독해 교재, 모의고사 요 정도 살짝 듣고 네. 근데 이제 진명용 같은 경우에는 듣기까지 부교재로 책으로 그냥 아예 들어가고요. 비중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그래도 올림포스라는 작년 기준입니다. 올림포스라는 부교재 독해 교재에서 비중은 가장 크게 일단 나옵니다. 보통은요. 자, 그 다음에 부교재 듣기 아까 말씀드렸죠.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요. 25점. 그 다음에 교과서 본문은 사실 교과서 한 단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문항수 적겠죠. 그래서 한 10.7%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부교재에 이어서 근데 듣기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이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쓴 거고요. 비율은 조금씩 바뀝니다. 모의고사가 점점점 뒤로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중간고사 때는 이러겠다. 그래서 문항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총 문항수는 한 31, 2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 39문항, 줄어서 39문항이거든요. 40문항 넘었었어요. 그 아이들 제가 수능 풀지 막 풀어야 돼요. 아무래도 정시를 추구하는 학교다 보니까 문제한테는 거의 수능 유형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진명은 수능 유형도 있지만 내신 유형도 있고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감을 꽤 느끼는 시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문항은 그렇게 부담을 주진 않는 선에서 다만 서술형이 6문항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한 문항 안에 2-3개씩 쪼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속도감을 반드시 길러야 되는 게 여기 다 못 풀고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슬프지만. 근데 그것도 평상시에 저희가 정규 수업든 아니면 이제 미리 그 전 입학하기 전에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물며 만약에 정말 느린 친구들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스타같이 팔거든요. 몇천 원짜리 하나 사라.
휴대폰 하지 마. 휴대폰에도 물론 있죠. 기능 있지만 휴대폰 보게 되거든요. 치우고 다이소. 그래가지고 거기 딱 놓고 과제할 때도 시간 분배해서 딱 제한. 평상시 무조건 시간이라. 다른 것까지 시간 제한해. 이거 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 경험이에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가르칠 때도 그걸 했는데 정말 되게 톡톡히 효과를 봤거든요. 하면 그런 얘기까지 해줄 정도로. 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다 못 풀고 되면 내가 준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못 풀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중에 봤을 때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문항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이 시험의 유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감 꼭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경향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좀 시켜봤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다양하다라는 거. 듣기 들어가고 교과서 들어가고 모의고사 그 해의 거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교에서 독해 들어가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범위가 다양만 하느냐? 아니요. 개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 듣기 놀라지 마세요. 듣기 모의고사 한 세트가 17문제거든요. 4세트 들어갑니다. 64개지. 네. 놀랍죠? 들어가요. 변동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내고 있어요. 중간기말 다. 그 다음 교과서는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심지어는 2년 전인가에는, 진짜 자기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내고요. 옛날에 그 선생님 중에 교과서 집필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전 옛날에 천재 무슨 교과서. 거기서 갑자기 프린트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한 비중을 웬만하면 안 두고요. 사실은 중간고사 때 처음만 교과서가 나오고요. 기말부터 교과서 아예 뺐습니다. 네, 교과서는 거의 비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교재 독해는 이제 훌리토스에서 한 3, 40개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세트니까 이제 28문제가 독해인데요. 그래도 모의고사 한 세트 원래는 기준 다 냈다면 18, 19가 제일 쉬운 거 있죠. 그런 거 좀 빼주고요. 실용문 안 내면 이런 거 좀 빼주고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문제 있습니다. 25번에 들어가 있는 도표 문제. 얼굴 정말 너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서술형 됩니다. 오늘 빈칸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하나 놓치지 않고 무조건 꼼꼼하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범위 다양하고 범위 개수 너무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와 연계된 외부 질문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요렇게도 다 해당이 되지만 난이도는 항상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어휘 막론하고 자 듣기에서도 마찬가지 개수랑 무조건 나옵니다. 듣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듣기를 들어요. 물론 듣기 파일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거 바꾸면 그거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듣기는 그대로 틀어줘요. 속도만 조금 약간 변동이 있고요. 문제를 이제 창의적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16, 17번에 들어가 있는 듣기가 거의 이제 독해 수준의 지문이잖아요. 네. 그거를 보통은 특히나 이제 그 지문을 가지고 물론 그 위에 다른 이제 문제도 지문에서 내지만 그 아이를 가지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개수를 고르시고 네, 박스 안에 이만큼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빨리빨리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16, 17번 얘들아 4세트니까 4개잖아. 우리 외우자 이거는. 이 전략이에요. 내용 외우자. 한글로라도 외우자. 이렇게 합니다. 정말요. 근데 효과 있어요. 다 기억에 남으니까요. 예. 그래서 전략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내용 어법 어휘 개수문항 그래서 듣기에서도 개수를 낸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일치불일치 아까 말씀드렸죠. 어법 어휘 막론하고 무조건 내고요. 여기서 배점 제일 높고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법 어휘력은 이 진명 요구는 정말 필수다. 정말 끝까지 내가 열심히 단련시켜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그다음에 올림포스에서 특히 내는 유형이긴 한데요. 특히 작년에는 이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부교재 올림포스보다는 비중을 조금 냈다 보니까 여기에 또 힘을 실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자 지문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문항수는 31문항인데요. 버리는 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쓰겠다. 또 이런 또 의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긴 한 문장 발췌, 저 지문에서 또 긴 것도 발췌, 그걸 박스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습니다. 밑줄 없이요. 밑줄 없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중 이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문맥상 어휘가 어색한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5개 넣지 않아요. 오지선당 아니기 때문에 7개, 11개까지 내려줬었어요.
그거를 길이 꼼꼼하게 이거 시간 엄청 막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겠죠. 압박감을 있는데 하나라도 다 맞추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특히 돋보였던 것이 이 모고에서 그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나 모고집을 다 써버리겠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하나라도 공부 안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였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의 변형이라든지 추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지명은 무조건입니다. 다만 그 정도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변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아예 외부 지문처럼 변형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감 난이도 푹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주어진 문장의 자체를 어휘도 바꾸고 구조도 바꿔가지고 순서를 그냥 옆에 있는 양정구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삽입 순서대로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인데요. 거의 변형 없이 그냥 내고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열심히 준비한 지금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못 맞출 수 있어요. 왜? 거기도 변형을 해. 그래서 암기, 단순 암기 안 된다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문의 끝부분. 자, 지문이 길이가 안 그래도 길어요. 근데 그 밑에 이만큼 더 붙여요. 이 지문의 한 절반 혹은 3분의 1 하는 걸 추가로 더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부터 밑줄을 여러 개 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맥상 어휘, 어색어 뭐야? 그러면 밑에서 새로 추가된 지문에 거기에 어색한 게 딱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어서 개수수로. 그러니까 독해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면 이제 슬프죠. 이제 거기서 막 이거 분명히 내가 공부한 거서 맞는데 이거 내가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찍으면 이제 틀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문의 끝부분도 마찬가지 변형을 한 다음에 지문에서 단어 찾아서 빈칸을 채우라는 이런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아무리 저희가 전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시키고 자료 만들어서 하더라도 100%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실력으로 좀 발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담대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속도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과 속도감과 실력은요. 어떻게 내실 때 그걸 가르칩니까? 미리미리 훈련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조언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명용어 내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영역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부교재가 문항수로는 총 8문항, 100점으로는 25점에 해당이 되고요. 7개 객관식, 한 문항이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관식은 무조건 딕테이션이에요. 딕테이션 한 문항 안에 2개 또는 3개로 구나 절 단위로 뚫려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뚫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따 기출 내용으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 64개다. 그래서 클리닉 때 무조건 1학년 아이들은 무조건 매번 클리닉에 듣기는 한 30분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것도 더 공부시키고 싶은데 듣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근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닉 때 한 3번 정도, 3바퀴 돌려요. 3회.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 돌릴 때는 뭐 똑같은 시험 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두 번째 뭐, 이거는 저 비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3번을 돌리고요. 직전 수업에서 강조하고 그다음 모의 테스트로 만든 거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기출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글씨가 좀 뒤에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늘려볼까요? 자, 이건 되게 애교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다 맞춰내야 됩니다. 자, 답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과 안내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5개밖에 없잖아요. 동지에 그죠? 그러면 들으면서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아이들 훈련한 아이들은요 다 잘 풀어야 돼요. 이 정도쯤은 1번 문제라는 거죠. 1번 문제요. 근데 3점이네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 다음 요거. 자, 우선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 듣기에서 문제는요. 이 뭐 글쓴이가 구매했을 때 총 그 결제 금액이 얼마인가 뭐 그냥 단순한 문제인데요. 그거를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총합을 구하시고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중간에 많은 제가 적중시키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 산수 실력 필요합니다. 수학 아니고 산수 실력. 근데 당황하면 또 계산 잘못하면 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겠죠. 3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자, 얘가 지금 이제 하나로 딱 이제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분리가 된 건데요. 듣고 내용 일치하는 것끼리 얘는 그래도 괜찮아요. 개수가 아니고 짝지은 것은. 근데 이제 A부터요. F까지 개수가 여러 개고요. 들으면서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단어 변형이 있습니다. 다 변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짓는 건데요. 개수보다는 그래도 수월하나 뭐 하나 판단 미스하면 다른 방향으로 완전 가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듣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이션. 이런 식으로 한 문항에 3개가 뚫려 있고요. 길이가 긴 거 보이시나요? 보통은 9나 절단이고요. 이 부분은 절이었겠죠. 앞에가 분사절이니까. 이 부분은 대열 뒤에 이제 그 9가 들어갔겠죠. 마찬가지 동사부터 9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이가 긴 단위로. 그래서 연습을 시킬 때에도 일단 저는 좀 길게 뚫어놓는 그런 연습도 많이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할 때 정말 많이 틀립니다. 첨삭 시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주로 뚫어놓냐면 내용상 어려운 부분도 뚫어놓고요. 단어 어려운 것도 뚫어놓고요. 철자 헷갈릴 거. 철자가 헷갈릴 만한 거. 무조건 대비하거든요. 그러면 그 100% 저 딕테이션 항상 100%다 무조건 적중합니다. 연습시키면서 다 나와요. 물론 연습을 좀 여러 개 많이 시키죠. 그래서 무조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발음이 연음으로 돼서 글자 하나하나 보면 막 이즈 있고 잇 있고 되게 쉬운데 연음으로 해서 뭐 하나 빠질 구멍 같은 게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1학년 때는 그래도 1학년이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유형으로 많이 뚫고요. 2학년이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실수할 수 있는 구간 그것도 무조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그 단연간의 경험이 있고 선생님들이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도 다 무조건 적중시킵니다. 자, 교과서인데요. 뭐 첫 번째 중간고사 때만 나오긴 했지만 보통 객관식 2개 중에서 하나로 이제 어순배열 영작이요. 사실은 진명호 이전 스타일로는 영작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빈칸 영작도 내고요. 어순배열 영작도 내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영작 표면으로 봤을 때 영작 문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창의적으로 단어를 많이 이용하거나 어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는 일단은 중간고사 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다. 그래서 내용 일치불일치랑 영역풀이 문제가 출제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이 많이 된 상황에서 내용 일치불일치. 그럼 하나하나 계속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난 공부한 지문인데 너무 변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석.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내용 일치불일치. 교과서도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서사평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밑줄에 단어를 섞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어순배열 영작을 하는데 여기 문제 보시면 밑줄 친 8개 단어를 어법과 문맥에 맞게 알맞은 수정 배열할 때 자, 8번째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8번째 그러면 그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같은 단어 8번째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실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참 너무 무자비하시죠? 8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B에서도 8개 단어를 어법을 쪼개고 4번째 해당하는 단어 근데 이게 지금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 때 서술형을 냈지만 보통은 객관식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객관식에서는 몇 번째 단어로 짝지은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서술형에다가 영작 문제를 만약에 줄였다 하더라도 객관식에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서술형 영작 즉 내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은 평상시 길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한 기로 안 된다. 왜냐하면 번영의 조건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역풀이는 뭐 이 정도면 애교죠 뭐. 왜냐면 밑줄 딱 주고 영역풀이 이 지문에서 썼던 의미와 같은 거니 근데 보통 이런 걸 출제합니다. 다의어 같은 경우에 이 지문에서는 A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B라는 의미를 보통 주는 거. 그 정도는 뭐 다 준비를 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생뚱맞은 어떤 영역풀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영어에 내가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주눅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는 중간고사 때 이제 7문항 나왔습니다. 객관식 6개, 주관식 1개. 보통은 이제 문장 삽입, 문맥상 어휘, 빈칸 추론 이런 것들이 수능형이고요. 어법 같은 경우도 개수로 나오다 보니까 내용 일치불일치도 개수로 나오다 보니까 내신형으로 섞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관식 한 문항도 이 주소서 때는 그래도 빈칸 영작을 출제했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지문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발췌를 긴 문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문맥상 어휘와 어법을 내가 잘 맞는지 고르려면 어법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 내신 때 잘 당연히 해야겠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이 글의 흐름을 알아야만 어휘가 맞고 틀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문 파악에 내용 파악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제 표면적인 문제는 어법 문제고 어휘 문제이나
아, 너 지금까지 내용 다 알아? 이런 것도 계속 질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통합형의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길이의 단위를 한 문장이 아니에요. 두세 개 문장 섞여서 냅니다. 이렇게 길이의 단위를 여기까 이것도 지금 원래 하나 길이 한 시험지가 입구용지로 있으면요 왼쪽 거의 한 줄 다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나눠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B가 너무 길어요. F까지 나오고요. 개수로 그려요. 우리 이제 친구들 여기 참석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림이 지금 적어버렸어요. 다 준비시킬 거예요. 그냥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어법. 마찬가지 어법도 문장 보이시나요? 여기 좀 아까 끊겼네요. 문장이 깁니다. 네. 긴데 밑줄 하나 주지 않아요. 정말 무자비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수로 문제를 드립니다. 배점 보이시나요? 3.4점. 보통 증명 요구에서 배점이 제일 높은 게 3.4, 3.3이거든요. 이런 문제 다 3.4, 3.3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두 개 틀리잖아요. 그럼 92, 3. 듣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점 틀리잖아요. 그러면 후신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별별로 뭐 어려운 거 한 두 개 틀리잖아요. 80점 중반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점수를 왜 이렇게 잘 깎이나요? 그 배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훅훅 나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관련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얘는 보세요. 밑줄을 단어의 밑줄이 아니라 문장이나 구단위 밑줄 길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 다 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사실 제가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밑줄 주어지고 여기 밑줄에서 요 밑줄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장 시작점부터 보고 이 부분이 동사 파트인데 준동사를 넣는 거예요. 여기만 봤을 때는 고민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탄탄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 무조건 그냥 증명은 한 문장씩 계속 다 보셔야 돼요. 밑줄이 짧던 길던 그냥 그렇게 그냥 준비 자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개수 문제. 배점이 혹시 있었나요? 네, 3.2점. 그래도 얘는 너무 어려웠던 게 더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3.2점.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 올림픽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 문항수를 많이 출제하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객관식, 주관식인데 주관식 세 문항 출제됐죠. 그래서 수능 유형, 내신 유형 당연히 무조건 섞어내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에 첫 중간고사 때는 영장을 조금 그래도 많이 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다 맞춰오는 거예요. 배점이 점수가 잘 나온 거고요. 그리고 빈칸 어휘, 제목 빈칸, 빈칸 어휘, 뭐 제목, 요약, 주제, 빈칸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흡사한 주제 연계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의 외부 지문처럼 문제를 풀었어야 되겠다. 그래서 끝부분 변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의 빈칸을 뚫어놨다. 그 다음에 객관식 보기 어휘 변형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문맥 삭습이 조절하지 않은 낱말이 포함된 문장은 그 문장 단위를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어휘 변형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시킨다. 추가를 시키고 중간 이 지문은요 추가도 문제지만 중간중간 추가를 시켰어요. 밑에만 추가, 위에만 추가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추가를 해서 길을 늘렸고요. 아예 내용이 거의 진짜 약간 새로운 방향성이에요. 소재만 같고 약간 주제 정도만 같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줄 쳐놓고 어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해력 정말 무조건 필요하다. 3.3점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지문이 너무 길어서 지금 잘라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한 줄에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일치분 일치입니다. 박스 안에 여러 개 주고요. 근데 얘는 그래도 A, B, C, D, E 5개만 줬고요. 짝지한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굉장히 이제 감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좀 길고요. 이 안에 쓰는 단어도 어휘도 지문에 있는 어휘 그대로 쓰지 않고 다 변형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 관련해서는 서술형 같은 경우인데요. 그냥 여기는 그래도 뭐 A 구간이라던가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해준 다음에 이 중에서 어법 틀린 거 고쳤어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대비할 때 다 적중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사실은 빈칸 채워서 영장이 빈칸 영장이죠. 하지만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 하나를 놓치면 점수 절대 주지 않고요. 저희 증명 여부 부분 정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부분도 주거든요. 거의 안 줘요. 3점? 무조건 3점. 4점? 무조건 4점. 요거 단어, 요거 하나 좀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부분 점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도 조금 이제 미비하게 많이 준비를 한다면 점수가 엄청 감점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 밑줄 하나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특히 많이 주죠. 근데 고등 특히 진명 안 줍니다. 아예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완성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요약하세요. 근데 본문에서 단어는 찾아 쓰는데 문맥과 어법에 맞게 변형하세요. 그 다음에 주어진 글자 수를 무조건 한 글자씩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10글자, 여기 글자 수 조건이 10글자로 채우세요. 12글자로 채우세요라고 해서 조건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지문의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찾아내서 단어 변형, 그 어용 변형까지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 지문에서요, 제 기억에 hungry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hunger, 굶주림, 이게 명사꼴인데 starvation 이런 단어를 줬거든요. 유의어인데 명사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수업에 저희가 계속 이거 유의어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자꾸 시키거든요. 안 한 친구들은 막 당연히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손도 안 대고 와요. 안 한 친구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준비시킬 때 다방면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용어로 하면 다시 영어 내신을 여기다 1등을 따겠다. 자, 뭐가 중요할 것인가?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암기해, 무지성으로 암기했어. 근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저희가 어떻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당연히 엄청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한 번 보고 수업하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요. 볼 때마다 더 깊이 있게 설명할 때 다 떠오르거든요. 여러 번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게 쉬운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아이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배부자리에 보시면 수강국에 써있지만 정말 어려운 지문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었고 시간도 공부하는 단축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냥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많아요. 찾아보시면. 근데 절대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 못하고 그냥 가거든요. 필기만 하다 가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 시간에 필기도 물론 하지만 이게 지금 이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구나, 이 표현이 이런 거구나를 이해하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 수업 준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배열된 지문에서 유연성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고요. 반드시 정규 수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독해라든지 영작, 어법, 어휘 실력 무조건 실력 향상시켜야 된다. 진명용어에서 내신 1등급 따려면. 그 다음에 어휘의 어법, 그 다음에 스펙트럼 확장시키는 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어휘가 범위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반이어 다양하고 파생어까지 무조건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개수 고르시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그 문맥 자체부터도 내가 먼저 알고 그 안에 찾아내는 것들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항상 받아볼 때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얘가 점점 달라고 이렇게 막 보잖아요. 얘가 발전을 진짜 많이 했고 그걸 딱 공통점을 한번 추려봤었어요. 그랬더니만 내신에서 고득점 받았던 학생의 특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에서 계속 착실하게 흔들림 없이 영어는 그냥 일단 계속 해야 되는 거라는 인지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로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해온 친구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결과 나온 친구들.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독해랑 어법, 어휘력을 당연히 쌓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 이해 속도를 향상시켜왔던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문제 풀 때도. 더군다나 진명은 진짜 하나하나 봐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간에 치인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이 지문 이해 속도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기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입니다. 출발, 과제 해오는 거, 클리닉 준비해서 클리닉 그 시간에 다 통과하고 아니면 제시가 만약에 있으면 제시도 잘 통과하고 관리하는 거. 이거 3박자 진짜 다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그 아이들이 다 여기 아까 그 압도적 결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요. 거기 안 들어가도 어쨌든 내가 나만의 만족스러운 결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못 받아요. 내가 원하는 거 못 받습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정말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수행평가까지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종합 등급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증명요구에서 영어는 내신을 1등을 받으려면 이게 무조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지금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강의라는 거 선생님의 입장인 거죠. 선생님이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가 이 아이가 내가 학생이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해서 정말 출중한 강의를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특히 내신은요. 클리닉이 더 중요합니다. 클리닉이. 왜냐하면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했을까를 판단하는 걸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내잖아요. 만약 얘가 이걸 틀렸으면 얘는 이게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통과하는 것도 제1의 목표가 돼야 되겠지만 어떤 친구들 그래요. 클리닉 통과 이걸 딱 끝. 아니죠. 통과했다고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틀린 거 있잖아요. 통과해서. 왜냐면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그거 무조건 물어봐야죠. 아니면 다시 찾아내야죠. 그리고 공부 평소에 하다 보면 질문할 거 있잖아요. 질문해야죠. 그리고 제시 있으면 무조건 처리해야죠. 그거를 중간에서 관리를 무조건 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와서 대충 제시 그냥 잘 안 보고 가도 그냥 제시 계속 관리표 계속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관리표 다 꼼꼼하게 작성하고 다 아이들 관리하거든요. 무조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스스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거. 자, 어떻게 보면 사실 강의와 관리 다 중요하지만요. 자료는 정말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다른 강사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학교들은 그냥 저희 강사들이 쓰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자료들이 많잖아요. 이게 시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갖다 쓰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냐면 그 학교는 그래도 되는 학교예요. 이해해요. 근데 증명은 안 돼요. 증명은 그 시험의 출제 유형이 그냥 너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네,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높게 배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으로 만들고요. 특히 클리닉, 평상시 클리닉에서는 내용 이해와 어법과 어휘, 그 다음에 이 주제 요약 같은 거 네가 찾을 수 있겠니라는 것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고 중간중간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복습 테스트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직접 보강 전에는 클리닉 mov을 또 한 번 그동안 쫙 했던 것들을 쫙 배우고 합니다. 왜냐? 한 바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견고히 다지는 거죠. 그리고 최종 직보 때에는 직접 만든 모의 테스트로 실전처럼 문제를 풀려요. 거기서는 더 문제가 더 적절히 나오고. 왜냐면 그동안 클리닉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문제를 또 실전처럼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진명경 시험 유형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의력과 관리력, 그 다음에 자료가 정말 보름 한 박자가 잘 갖춰져야 우리 아이들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저희 학원 입장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내어서 날개 달고 또 목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더 알려줄 수 있는 학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여러 가지